회사들이 PBR이 높을까? 이제 뭐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높은 거야? 높은 거. 조금 뭐 게임업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 뭐 전자로 돼 있는 뭐 자료로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기대치가 높은 회사들, 막 게임도 그렇고 뭐 엔터, 또 뭐 카카오뱅크, 네. 외국으로 치면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들이 PBR이 굉장히 높고 네. 반대로 어떤 회사가 PBR이 낮을 것 같아? 이제 뭐 막 잘 안 알려져가지고 좀 좋은 아이템은 있지만은 그게 뭐 사람들이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중형 소형 그런 회사들이 좀 높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해. 그러니까 뭐 PBR이 낮다는 거는 기대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자산 가격보다 싸게 팔린다는 거는 인기가 없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요즘 각광받는 무슨 뭐 인터넷, 게임, 뭐 바이오 이런 게 아니라 좀 전통적인 산업의 확률도 있지. 그리고 말한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나 중형주가 있을 확률이 높아. 네. 왜냐면 뭐 우리 누구나 아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여기서 뭐 저평가가 나올 수 없잖아. 그렇죠.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가 있었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럴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PBR 관련해서 내가 재밌는 내용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네. 매트릭 스튜디오라고 문병로 교수님이라고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실제 자산운용사를 차려서 하시는데 거기 그분이 이제 책을 쓰신 내용에 PBR 내용이 나와. 네. 이거 읽어주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냥? 한국에서 00년에서 12년 사이에 이메일 주식을 사면 10번 중 6번은 1년 이내에 30% 이상 상승을 경험한다. PBR 1 이상인 인기주를 사면 이 확률이 56%로 떨어지고 PBR 1 미만인 비인기주를 사면 이 확률이 68%로 올라간다. PBR이 가장 낮은 10%의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은 매년 4월 초에 했으며 연평균 28.2%의 복리 수익을 얻었다. PBR이 가장 높은 10%의 주식으로 같은 일을 하면 연평균 마이너스 20%로 손실을 본다. 이해되니 혹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PBR이 높은 회사를 인기 주식으로 하셨어. 네. PBR 1 이상을 인기주. 네. PBR이 1 이하인 회사를 비인기주로 정의를 했는데 내가 그냥 설명을 해주면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보유를 했을 때 한국 주식이 보통 한국 주식을 이제 샀을 때 네. 1년을 보유했을 때 10번 중에 6번의 30% 이상 상승을 경험하는데 PBR이 1 이상인 회사는 이 확률이 56%로 떨어지는데 네. PBR이 1 미만인 비인기주는 이게 68%로 올라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PBR이 가장 낮은 10%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이제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반대인 거지. 우리는 이제 막 잘 나가는 회사 주식을 사면 PBR이 높은 뭐 각각만 인기주를 사면 돈이 많이 벌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네. PBR이 가장 높은 10%의 주식으로 같은 일을 했을 때 연평균 마이너스 20%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가장 PBR이 높은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회사들 주식만 사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면 사실은 이제 손해볼 확률이 높고 이해가 좀 되지 않겠지만 PBR이 낮은 저렴한 주식들이 돈을 결국 벌게 해주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네. PBR이 높을수록 하락할 확률은 더 높고 PBR이 낮을수록 하락할 확률도 낮고 돈을 벌 확률도 더 높다는 거야.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PBR이 낮다는 거는 여기서는 비인기 위주로 분류를 한 거고 높은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S급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반대로 나오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보면서도 정말 이럴 수 있나 왜냐면 요즘에도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이제 주식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 뭐 삼성전자 사라 그러고 뭐 현대자동차 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좀 대형주를 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좀 어느 정도 혹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면이 있지. 그러니까 네. 보통은 유명하고 인기 많은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통계를 보니까 유명하고 인기 많은 거는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았고 네. 소외되고 인기가 없는 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게 이 통계의 핵심이니까. 그래. 하여튼 통계는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소형주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까? 소형주 뭐 시가총액이 낮은 거 아닐까요? 그치. 근데 왜 소형주를 사야 될까? 아까 뭐 논문 얘기도 했지만 성장 확률이 높아서. 그치. 뭐 저번에 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네. 100억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어. 네. 10배 되길 확률이 높은 게 뭘까? 1억짜리죠. 그치. 100억짜리는 왜 10배가 그렇게 힘들어? 뭐 1000억이란 그 수치 자체가 일단은 퍼센트로 봤을 때는 10배긴 한데 금액으로 따지면 900억.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좀 뭐 9억이랑 900억 좀 뭐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좀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배라는 거는 쉽지 않지만 소형주는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 위메이드가 뭐 15배인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형주들은 한 뭐 2배, 3배가 순식간에 오를 수 있거든. 근데 네. 이제 대형주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소형주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은 늘 거야. 우리 마켓 타이밍 뭐 놓는지 기억나니?